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김명균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하우치를 연출한 김명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우치의 하작 역할 맡은 배우 지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치의 배경화 역할을 맡은 배우 손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우치에서 어린 경화 역을 맡은 유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치에서 어린 재앙 역할을 맡은 오재무입니다. 이 영화 근래 보게 되면 착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 사실은 이 제작 배급 분하고 약간 사적인 관계가 있어서 오랜만에 지휘를 맡게 되는데 또 이렇게 착한 영화도 간만에 보네.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착한지 모공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제작 배경을 좀 알고 싶어요. 부산이 배경이고 이 뭔가 개인적인 사연도 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스토리가 좀 추측이 되는데 감독님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이 하우치라는 영화를 처음에 기획하게 된 이유는 옆에 계신 지대한 배우가 제작자예요. 제작자고 지대한 배우의 어린 시절 첫사랑이 보고 싶은데 지금 첫사랑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부터 이 영화가 기획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첫사랑 때의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좀 더 보태고 이래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영화 하우치라는 영화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첫사랑 연락 왔습니까? 어디서 뭐 하는지 모릅니다. 이 영화가 좀 잘 되면 연락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그 영화를 처음에 만들 때는 영화 보고 연락 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 많이 바뀌었습니다. 연락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 왜? 아니 뭐 오늘 갑자기 문득 드네요. 보면 뭐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보고 싶었는데 아유 보면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연락하지 마라. 지금 이 제작 기획 크레딧에 제작과 기획 이름이 올라가 계시던데 상당 부분 많이 관여하셨 거죠? 예, 제가 후배들이랑 많은 독립 영화를 이렇게 만드는 일을 이제 몇 번 하다가 이제 그 후배들이랑 이렇게 술 먹으면서 이제 맨날 이제 술 먹고 후배들이랑 막 얘기하면 이제 영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막 그런 얘기를 하던 차에 이거 첫사랑 얘기 보면 다 그 뭐 잘생기고 이쁘고 뭐 이렇게 장동건 뭐 이병헌 뭐 이런 애들만 첫사랑 주인공 하는 법 있냐? 이제 이런 기획부터 나처럼 우락부락하고 이런 애들도 첫사랑 있을 텐데 뭐 그러면서 이제 슬기만 이렇게 막 이게 점점 이게 진전이 되고 막 발전이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이 지경까지 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휘 분위기 왜 이렇게 망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기애애하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자학적인 분위기로. 자 우리 손진아 이렇게 여쭤볼게요. 출연하게 된 배경 그리고 스토리 처음 접했을 때 개인적인 책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공감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저는 이 시나리오를 받은 게 2020년 코로나 한참 저희 코로나 때 힘들었잖아요. 예, 마스크 쓰고 격리돼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예, 그때 당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 요양원에 들어가서 만날 수가 없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저랑 지대한 배우는 저희 극단 동기고 25년 지금 저희 동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극도 했었고 그리고 연극 같이 포스터 전단도 같이 뿌리고 뭐 많은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빠 대한이 오빠하고는 그 우리가 연극 배우로서 뭔가 꿈을 꾸고 무대에서 뭔가 우리가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한 어떤 같이 꿈꾸던 시절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오빠의 성장 과정을 계속 봤죠. 결혼했고 뭐 이제 오빠 여러 가지 어떤 영화 배우로서 느꼈던 그리고 우리가 작품하면서도 서로 작품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하고 같이 공연하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그래서 정말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2020년도에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많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오빠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야 코로나 때 우리 모두 다 힘든데 말이야 진아야 내 말이야 맨날 깡패만 시키고 건달만 시키는데 내 아무리도 뭐 다른 사람은 나 캐스팅 줄 것 같지 않고 내 한번 내 사랑 영화 주인공 해볼란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오빠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뭐 이제 친구들하고 조금 모였는데 말이야 그 첫사랑 역은 네가 좀 해줘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예, 배우들은 항상 누군가 캐스팅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진 그 이미지로 저희가 건달이라 하는데 건달은 사랑 못하나요? 깡패도 사랑할 수 있고 왜 늘 첫사랑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멋있는 남자여야 되나요? 저는 지대한이라고 하는 배우는 제 동료로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 뭐 인물이 잘생기고 그것도 멋있지만 그 살아온 어떤 그 도전과 항상 그 힘든 것도 오빠는 정말 웃음과 그 코미디를 풀어내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오빠의 그 도전에 오빠 너무 멋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되게 적은 제작비를 한다는 거예요 오빠가.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돈도 돈 좋지만 야 지단 진짜 네가 그거 한다니까 재밌다. 해보자. 그래갖고 배우들이 십시인발 다 모였고 거기는 이제 스태프들도 다 모였는데 오빠랑 하는 그 장은 물론 제작비가 많았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저도 제가 그 재능 기부를 하면서 오빠한테 출연료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이 순간을 한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우리 그때 언제 풀릴지 알 수가 없는 기간이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진짜 하우츠라고 하는 어떤 사랑 영화를 만드는데 그런 배경에서 만들었고 사실 지난 4년 동안 이 영화가 이렇게 개봉돼서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 모시고 간담회하고 여러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거 기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처음에 우리가 연극 전단지 돌릴 때 와 우리가 배우 돼서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도 우리는 전단지 돌렸거든요. 포스터하고 그때 그 20 몇 년 전에 지금에 비하면 지금 저희는 여기 자리에 있는 거 보면 그때 저희를 생각하면 너무 기적이죠. 그래서 저희 어제 여기 앞에서 전단지 돌렸어요. 영화 찌라시요. 예, 그래서 이 영화는 저한테 있어서 초심을 많이 느끼게 해줬고, 예,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배우를 하려고 했던가 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유라님도 한번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커플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세대 얘기인데 시나리오 읽을 때 느낌이 왔습니까? 저도 일단 저 이제 경상도 출신이라 저도 일단 너무 마음이 갔고 일단 사투리 쓰는 역할을 너무 해보고 싶었었어요. 맨날 이제 사투리를 너무 쓰고 싶은데 계속 서울말 쓰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투리 쓰고 싶은데 하다가 딱 마침내 이제 우리 어린 경화 역할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근데 딱 마냥 제가 쓰는 말투는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MZ는 아닌데 요즘 애들 요즘 조금 지났는데 아주 요즘 애들 말이잖아요. 근데 경화는 이제 배경이 요즘 애들은 아니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태어난 그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호기심을 보였고 일단 그런 첫사랑 아이콘은 사실 누구나 다 꿈꿔보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탐났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 현장에서 이렇게 보실 일은 없었죠? 이 두 분. 그렇죠. 아무래도 만나면 이상하죠. 이제 판타지가 되는 거죠. 만나면 바로 판타지인 거죠. 좋습니다. 자 우리 오재무 씨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약 캐릭터가 이제 어린 제약 자체가 되게 이제 첫사랑을
이나 그런 걸 딱 계산 없이 좋아할 수 있는 시기가 10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두머리가 많지 않은데 항상 모임에 있어서 우두머리인 역할이고 그래서 그냥 남자로서 매력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추려고 했고 감독님도 좀 더 패기 있고 더 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그쪽에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나랑 이제 뭐 로맨스적인 부분에서 누나가 이미 너무 매력적이신 분이라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 사적인 기억도 좀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경험도 저렇게 유사한가요? 저렇게 순탄하게 그냥 그 연상의 누나가 다 모든 걸 품어주고 이랬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까? 영도 깡패들하고 싸운 건 진짜고요. 그다음에 그 연상의 누나는 아니고 저보다 이제 어렸는데 이제 뭐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첫사랑은 지금 나랑 헤어질 때 지금은 이제 극 중에는 중국으로 갔지만 지금 이제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가서 그대로 지금 제가 제주도에서 일본까지 헤엄쳐 간다고 그 난리 한번 버거지 피우다가 해경에 잡혀가지고 구리 한 3일 살고 그런 시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합니다. 엄청 성공하셨네요. 우리 주대한 배우님은 그 미랑 그 범죄자일 뻔했다가 이렇게 영화 준공되셔가지고 이 영화의 그 장소성도 중요하잖아요. 부산 분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장소가 부산이라는 곳을 올로케를 한 이유가 극 중에 제약이라는 인물이 거칠고 날것처럼 이렇게 살아왔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잘 어울릴 만한 곳이 어딜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게 부산이 너무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대한 배우가 태생이 부산이고 부산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또 부산에서 학교를 다 졸업하고 서울 와서 영화를 시작했는데 저희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공간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으로 일단은 전체 로케를 진행했던 거고 그리고 저 영화를 보시면은 그 영화에 나오는 만두가게 삼재영원이라는 만두가게가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공간이면서 그 화교의 아픔이 그대로 묻어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는 영화 보셨다시피 예산이 큰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돈 많으면 당연히 세트를 지어가지고 촬영을 하겠지만 그 만두가게를 찾기 위해서 무지하게 많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1980년대의 느낌을 좀 내줘야 되는 만두가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거의 영화 크랭크인 하기 전까지 만두가게를 찾아서 겨우겨우 이제 그 부산 초량에 있는 화교거리에 만두가게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 공간 자체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공간이고 헤어지는 공간이 되면서 좀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영화 하우치는 사실은 잊혀진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잊혀진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사실 그 굉장히 폭력적인 시대에 되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소통했던 사내들 있잖아요. 짐승 수준으로 이렇게 소통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줄 잘 모르고 다른 방식의 소통이 다가왔을 때는 너무나 밋밋하고 서투르게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런 사랑도 겪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회한에 차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면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아저씨들 많잖아요. 그런 아저씨들의 겉모습인데 사실 알고 보면 그래도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에게 상당한 순정도 있고 인간미가 있다라는 거를 꽤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거친 방식이죠. 근데 특히 그 친구들 아주 캐스팅 잘하신 것 같은데 거기도 다 재능 기분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다 아름아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배우들, 지대한 배우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배우들 이렇게 다 그렇게 여기서 조합을 해서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적은 예산에 좀 빛나는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코로나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저 영진 위원장 지우고 싶은 과거인데 저 때가 제 코로나였거든요. 근데 실제 저 때 영화 찍는 경우가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고 한국 영화 전체가 찍을 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 때 뭐 방역이 어떻고 막 이래가지고 그 저희가 촬영할 때 매번 촬영 시작하기 전에 방역을 하고 촬영을 했고 끝나면은 또 끝나고 난 뒤에 방역을 다 하고 매 촬영마다 다 그런 공간 이동할 때마다 다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코로나 전 스태프들이 코로나 검사도 정기적으로 해서 코로나가 뭐 있는 사람이 혹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촬영을 했죠. 그래서 그 보조 출연을 많이 부르고 싶어도 이런 환경들 때문에 보조 출연을 많이 부르지도 못한 상황도 있었고 굉장히 좀 힘들게 촬영을 했습니다. 주인공 캐릭터가 사실 되게 재밌는데 거의 민폐 캐릭터 아닙니까? 그 지대한 배우님께 여쭤보겠는데 실제 사람하고 많이 겹치나요? 이렇게 민폐 캐릭터인데 어떻게 다 이렇게 케어해주고 다 이렇게 하는지. 제 인생 살아온 인생이 민폐 인생입니다. 항상 그렇죠. 민폐만 끼치고 지금도 민폐만 끼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친구들한테 그 빚과 은혜를 그 갚을 날이 오겠죠. 네, 그 친구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갚아줄게. 오늘 말씀 많이 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자학과 반성과 무슨 아니 근데 질문이 그 반성을 하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이상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자꾸 이상하네. 들어보면 내가 잘못한 거 같네. 민폐 캐릭터냐? 맞네. 내가 민폐네. 자꾸 그좀 죄송합니다. 이제 마이크 배우분들에게 좀 넘길게요. 이게 오늘 마음껏 자랑하셔도 되는 그거니까 우리 지대한 배우님은 영화 보시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러시는데 자랑하셔도 돼요. 스크린으로 봤을 때 어땠는지 영화가 어땠는지 이런 거 좋은 점들 많이 서로 느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말 그 가슴 속에 약간 잊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평생 좀 묻고 가고 싶은 그런 사랑 그런 첫사랑은 아니어도 첫사랑 기준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어떤 사람들은 처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는 제 기준에는 처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을 약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리움 향기가 물씬 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간질간질 뭉글뭉글한 감정이 좀 보면서 깨어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깨어나셨나요? 본인은 어떠셨어요? 본인 모습은? 스크린에 비친 본인 모습은? 저요? 네. 애기 같더라고요. 4년 전에 찍어서 유라 저때 20대였지 그랬지. 아가아가했네. 저때 좀 살쪘네. 이러면서 만족하신대잖아요. 저렇게 다른 배우분들은 왜 혼자. 뿌듯했더라고요. 저도 만족합니다. 자 우리 오지혜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4년 전이면 제가 23살 때였다 보니까 보면서 아 지금 내가 다시 27인 내가 하면은 저렇게 계산 없는 모습을 못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계산도 아무래도 덜 하면서 살았을 때고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 어렸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 좀 자기 옛날 모습을 그래도 떠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 잘 표현된 것 같나요? 잘 모르겠는데 예, 네,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손재현님도 그 나름 애로사항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역할에. 역할이요? 네. 저 애로사항은 잘 생각이 안 나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4년 전 지금보다 4년 전이 훨씬 더 풋풋하더라고요. 하얀 머리도 조금이고 지금도 많은데. 4년은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4년은. 4년이라는 세월이 엄청 훌쩍 갔는데 저는 영화를 다 찍고 보면서 일단은 오빠가 그동안 민폐를 끼쳐온 걸 너무 잘해왔다. 오빠 스스로가 민폐 끼치는 삶이라고 했지만 저한테도 내가 한번 사랑 영화 해보려고 했던 그 오빠의 그 도전이 저한테 되게 신선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오빠 옆에 민폐를 끼쳤다고 하는 친구들은 감히 자기는 도전하지 못하는 거를 대한 오빠는 하기 때문에 저는 오빠를 독립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런 독립군인 오빠가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독립군으로 같이 진흙탕을 뒹굴고 그러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 하우치는 어떤 면에선 좋은 환경, 좋은 어떤 제작비 그런 여건에서 제가 그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제작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서 연기를 하거나 저한테는 똑같아요. 예, 그게 돈이 많다고 해서 저한테 그 환경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내 동료와 얼마나 함께 소통하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느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하우치 그 제작 환경이 절대로 불안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언제 또 해볼 거야 25년. 그리고 제가 50대 나이 넘어서 첫사랑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제가 그거를 놓칩니까? 예,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떤 면에서 이제 작별을 할 시간을 좀 그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근데 제가 그 배경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가 어떤 상태로 어머니의 삶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또한 그 두 분이 살아왔던 그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식민지 시대도 겪으셨고 또 전쟁 시대도 겪으셨는데 이 영화를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대한이 오빠가 했던 그 경상도 남자 사랑한 아버지 사랑해 뭐 시끄럽다 이런 사람이에요. 예,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 먼저 저희 어머니도 북한 여자. 예, 그래서 남남 북녀가 만나서 저를 통일체로 낳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북한 여자, 저희 아버지는 남한 남자가 이제 서울에서 만나서 6.25 전쟁이 겪고 난 뒤에 두 분이 만나서 제가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두 분을 보내는 과정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저의 살아온 시절을 돌아보는 과정이라서 사람은 등장도 중요하지만 퇴장도 참 중요하겠다. 예, 그리고 이 배경화가 이 남자를 30년 동안 기다리는데 이 남자가 왔을 때 배는 배는 언제 들어와요? 그 아저씨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미 배는 와 있는데. 근데 우리 인생도 항상 우리 앞에 이미 와 있는 걸 딴 데서 찾으면서 그 사람을 몰라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우치 영화를 제가 찍으면서 내 삶에서 내가 진짜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어떤 행복의 순간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어떤 부모님과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자기 삶을 긍정하고 떠나실 때 제 존재가 얼마나 치유될 수 있는지를 경험한 영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우치 영화는 일단 제 스스로 손진아라는 사람이 그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어떤 그런 부족에서 늘 저를 뭐랄까 맨날 이런 식으로 나는 뭐 민폐 끼치는 인간이야 그래서 저를 자학하던 제가 진짜 내 삶에 있어서 뭔가 다른 느낌의 그런 어떤 치유가 된 영화이라서요. 여러분한테 손진아라는 사람이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배우를 하더라도 제 삶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저 자신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삶을 제가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준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게 단 한순간이지 않을까요? 예, 언제 우리가 이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그냥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체화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그런 영화라서요. 저는 이 영화가 착한 영화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기억한다는 거, 그러니까 잊혀졌던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건 결국은 저 자신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영화 통해서 저희 엄마, 아버지,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가 그 상실을 통해서 저를 자학하고 그러면서 저를 지우고 싶었던 저의 많은 힘들었던 것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서 진짜 저를 만나게 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생이 하우치하더라고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제가 좋아했던 친구들도 먼저 하늘나라 간 친구도 많고 이 영화를 정말 오빠가 만든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시나리오 들어왔다고 해서 두 분이 되게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극장에서 같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하늘에서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있는 시간은 어쩌면 오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자리가 저한테 너무 기적입니다. 근데 눈물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이후로 민폐란 말은 삭제하겠습니다. 괜히 말 꺼내가지고 하여튼 계속 두드려 맞고 있네. 깐네에서 상 받았어?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해. 아이고, 저는 깐에서 상 받은 것보다 더 행복해요. 네. 그 객석에서도 좀 질문을 받아볼까요? 그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가 2대밖에 없지만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손을 좀 들어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영 씨 팬이어서 왔는데, 네, 영화 보면서 사실은 아영 씨 팬이라서 여기 온 건데 전체적으로 다 지대한 배우님이랑 손진아 배우님 다 오재호 배우님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깜짝 놀랐고 특히 여자 배우분들은 중국어로 말을 하시던데 그거를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여기 우리 중국어 선생님 계십니다. 아유 본명까지 알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중국어를 알려주신 선생님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친구가 또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도 있어서 이렇게 또 제가 음성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감정 없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야 감정 좀 넣어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짱 이렇게 자기 딸에는 최선을 다해서 감정을 넣어서 이제 카톡 음성 메시지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중국말은 억양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말처럼 들린다고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듣고 열심히 따라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1년 정도 중국어를 배우긴 했거든요. 기억나는 게 진짜 몇 단어 없지만 근데 그래서 그래도 얼추 연습을 해서 그래도 열심히 비슷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잘해 보였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지금 중국어로 대사를 한 게 이번이 아니죠. 저 인간중독이라는 영화에서도 임지연 씨 엄마 역으로 나올 때 중국어를 했었거든요. 중국어를 배운 적은 없는데 그 외국어를 뭔가 저의 어떤 그 연기를 담는 게 그런 아주 미묘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경상도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도 저한테 외국어 같아요. 어떤 어조 같은 것들이. 예, 그래서 또 중국어라고 해서 그 중국어로 계속해서 듣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제 입에 잘 붙게 한 다음에 제가 어쨌든 한국인이고 중국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제가 그건 받아들이지만 그 중국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잘 담아내자.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중국어가 갖고 있는 그 어감이 갖고 있는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뭐죠, 성조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잖아요. 예, 그 성조가 갖고 있는 그 어감들에 그냥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을 전할 때 마치 좀 이렇게 음악 같은 느낌이랄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중국어를 찾아보니까 거기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화란 인물을 좀 찾아갈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발견의 기쁨이 있어서 외국어긴 하지만 그 외국어가 저하고 같이 만나지는, 예, 그 과정은 그냥 언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한테 있는 보편적인 어떤 그 감성이 어떤 외국어라고 하는 그 속에 저한테 좀 음악을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주 흥미롭고, 예, 저한테는 좀 저의 어떤 감성을 한국어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어 선생님이 와 계시다고요? 네. 누구세요? 선생님? 네, 한번 일어나서 박수 한번 받으세요. 이름이 경화하세요. 최경화세요 이름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질문 또 하나 더. 네, 좋은 영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재학이 졸업한 후에 경화를 좀 찾아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어떤 그 전사가 조금이라도 좀 시나리오상에는 있었었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네, 시나리오상에 전사가 없습니다. 그냥 떠나고 이게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어린 남자들의 그러니까 사랑할 땐 열렬하게 사랑하다가 그 한순간이 지나면은 전 여자는 그냥 잊어버리고 또 다른 여자 만나면 다른 삶을 사는, 그래서 뭐 정말 서로 사랑할 때는 당장 없으면은 못 살고 안 보면은 눈이 빠질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떠난 이후로 뭐 물론 뭐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나 뭐 지대한 배우나 이런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이제 나랑 같이 같이 시나리오 같이 썼거든요. 지가 뭐 문제가 있으면은 형 이거 가야 돼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넣었겠죠. 얘기를 안 했겠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뭐 남자들이라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춘기 때 남자 특히 그런 남자들이 과연 첫사랑을 지나고 난 뒤 다음 버스를 기다리지 지나간 버스를 쫓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시나리오는 그렇게 썼습니다. 무슨 남자로서 자괴감이 드네요. 그런 거였어? 자, 그 첫사랑 할 때는 절절하다가 헤어지면 그 헤어지고 나서 좀 지나야 그 첫사랑이 되게 소중하고 그 사랑이 좀 이렇게 아련하고 그런 마음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사귈 때는 또 사실 또 몰라, 현실적으로 늘 같이 있으니까 없어져야 좀 이제 그립고 보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처음에 초반부에 이제 중국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워아이니를 이제 멋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대만으로 떠나고 헤어질 때 한국말로 안 하고 다 중국말로 하잖아요. 그렇게 한 설정을 한 이유를 좀.
네, 그 처음에 바닷가에서 와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재학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힘만 세고 싸움만 잘했지 그 뭐 중국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런 친구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그 물론 화교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살아왔던 배경화이기 때문에 굳이 뭐 재학을 만난다고 해서 중국어를 써야 되고 중국어를 배워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와인이라고 얘기하고 멋있다라고 얘기했던 건 그 배경화의 순수함이죠. 그 부끄럽고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한국말로 대놓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중국말을 전혀 모른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와인이라는 말을 하고 그게 멋있다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뒤에 부둣가에서 헤어질 때는 자기의 속마음을 하지학에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중국말로 했던 거예요. 자기는 꼭 이 남자가 자기를 다시 찾아오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대놓고 한국말로 하기는 어린 동생한테 물론 사랑하지만 어린 동생한테 대놓고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그걸 중국말로 중국 인사다라는 말로 대신하는 거죠. 근데 자기의 속마음인 거죠. 그게 언제든지 자기를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중국말로 한 겁니다. 유라님도 한 말씀 하세요. 저도 그런 감정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부끄러우니까 이제 중국말로 사랑한다고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사랑한다고 말 안 한 것처럼. 그리고 그 갈 때도 저도 그 감정으로 한 것 같아요. 이제 속마음을 이제 한국말로 할 수 없으니까 중국말로 다 속마음을 말하고 이제 떠난 거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감정으로. 네. 지금 시간이 얼추 돼가지고 딱 마지막 질문 하나. 마지막 질문. 예.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영화 배경이 87년인데 요즘 이렇게 좀 옛날 배경의 영화들 같은 경우는 일본 감독분들 같은 경우는 막 타이밍으로도 촬영하고 좀 그런 시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예상 문제도 있긴 하지만은 그 87년도 상황을 위해서 예산이나 소품 외에도 좀 특별하게 신경 쓰신 부분이 궁금합니다. 뭐 일단 그 현재와 과거는 색감으로 일단 구분했고요. 했고 그리고 뭐 미술이나 의상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고 저희가 뭐 사실 미술 같은 경우는 뭐 거리나 이런 것들은 87년의 느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그 하재학이가 생활했던 학교 공간 그 배 이런 것들이 사실은 87 해사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지금 진짜로 그때 당시에 쓰던 그 한나라호 그 배를 그대로 가서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뭐 삼정원 같은 그 만두가게는 그게 1970년대 후반에 그 가게를 처음 만들어서 그 지금까지도 그때와 별로 그렇게 변하지 않은 그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는 뭐 이게 87년의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정을 하고 그렇게 촬영을 한 거고 나머지는 좀 그래서 그 좀 카메라를 좀 더 넓히고 싶어도 미술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넓게 찍지 못했던 게 사실은 아쉽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 텐데 우리 오재무 배우님부터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해주세요. 네. 자신감 넘치는 앞으로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 영화 너무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 추억이 다 예쁜 추억이길 바라면서
이 영화 보시고 다들 좋은 추억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저희 영화 배우분들이 정말 한 씬 한 씬 다 너무 예쁘게 공들여서 찍은 정말 사랑스러운 영화니까요. 정말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첫사랑 같은 시선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하우치 기억한다. 저도 만약에 이 세상에 있다가 제가 또 떠날 때 누군가 저를 한 명이라도 기억해주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처럼 기억한다라는 건 바로 기억이 저 자신인데요. 예, 여러분 자신을 기억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예, 그게 거의 저희들의 영화 첫사랑, 예, 하우치. 그래서 저희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멋있고 맛있고 사랑도 멋있고 맛있게 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 통해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영화를 198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한 30년이 진짜 넘어가는데 제 역할도 뭐 물론 뭐 칼부림하고 뭐 폭력적이고 막 그런 역할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영화들도 보면 워낙 우리나라 또 기질도 있지만 자극적이고 빠르고 스피드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막 되게 이렇게 버라이어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극장에서 그 한 편에 그냥 그 한 100분 동안 옛날을 추억하면서 좀 천천히 가는 영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00만을 바라보고 만들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한 뭐 10만 명, 20만 명 정도만이라도 극장에서 좀 힐링하고 극장에서 좀 차분하게 좀 이렇게 옛날도 생각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막 따라만 가는 영화가 아니라 생각하고 좀 이런 영화도 한번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좀 좋은 느낌으로 좋은 감정으로 이제 영화를 보셨으면 친구들이나 여러분 많은 주위에 이렇게 좀 입소문을 좀 내주시면 저희들은 또 보람을 느끼고 또 사람 냄새 나는 영화를 또 계속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번 영화 망하면 진짜 집에서 쫓겨납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영화 보시고 GV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배우분들 그리고 지금은 안 계시지만 뒤에 스태프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든 영화 주위에 좀 홍보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힘에 힘입어 더 좋은 영화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대한 배우님 가장 멋있는 말씀하시다가 막판에 또 갑자기 그 모든 걸 그 무위로 돌리는 또 발언이 추가되네. 아 정말. 제가 그런 이게 한 번씩 쑥 빠지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영화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적인 연태로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뭐 이런 걸 떠나서 영화 보고 나서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요새 보기 힘든 어떤 느낌이다. 인간미 넘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영화를 계속 찍으십시오. 이렇게 징징대지 마시고 영화 속 캐릭터랑 너무 다르게 영화 속에서 전혀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징징대시는 겁니까? 이게 그러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꾸준하고 지속적인 활약 기대하면서 오늘 끝까지 남아주셔서 말씀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감독님과 배우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